여러분의 어떠한 그 궁금증까지도 현직 검사님들이 보다 쉽고 보다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사에게 물어봐입니다. 그 정식 용어는 그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입니다. 목 좋은 곳에 건물이 올라간다, 분양하면 대박이다, 3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수익이 나면 이자와 원금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일종의 재테크 수단이죠. 고수익 20%, 뭐 18% 이런 게 정말 가능한 수익률인가요? 자, 눈에 띄는 수법이 좀 있을까요, 검사님? 네, 눈에 띄는 수법이 있었어요. 그 플랫폼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을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분석을 해서 그 대출금을 모집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 부동산 담보물로 이렇게 게시해 놓은 사례도 제가 실제 확인했고요. 이런 사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이나 차입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 게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 결과만 올려놓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허위의 상품을 올려놓는 게 가능했던 것이죠. 네, 있어 보이는, 담보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게시물, 인터넷으로밖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P2P 업체가 알려주는 정보만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P2P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이나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정보다 보니 개인정보다 뭐 차입자들의 어떤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명목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하는 그 사이에서 이제는 이런 범죄가 이제는 행해질 수 있는. P2P 투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P2P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데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는 안전한가요? 네, 2019년 11월 26일자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P2P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P2P 업체들은 금융위는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들의 경우에 건실하게 운영되는 업체들도 물론 있지만 불안전 판매랄지 투자금 유용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와 그 업체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는 모르고 있는 상황. 그게 사실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서 업체도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P2P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P2P 업체한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P2P 업체를 통해서 그 상품이 예정하고 있는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P2P 업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 차입자나 이 상품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플랫폼에 게시해 놓는지 그런 식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독 검사님들께서 오늘 이 P2P 투자에 대해서 조금 방어적이고 조금 강경한 입장도 취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P2P 업체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이 많이 언짢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P2P 사건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P2P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을 제가 많이 수사 과정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P2P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건실한 P2P 업체들도 많을 것이고 또 P2P 투자를 통해서 소기의 어떤 투자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P2P 투자도 엄밀하게는 투자이고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투자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희 엄마 칠순잔치 비용이고 제 전 재산입니다. 약속된 상환일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실 실제 수사했던 사례처럼 플랫폼에 게시되었던 상품 설명 내용이 허위였다거나 계약상 무관한 용도로 사용을 했다거나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데 빼돌렸다거나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되면 형법상 사기나 횡령과 같은 범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금융위에 민원 제기를 하시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 P2P 업체에 내 투자금이 실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제때 상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수사를 해보면 P2P 투자금이 사실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실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에는 맨 나중에 이 일종의 거품이 터진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수익률과 낮은 연체율에 현혹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전에 혹시 특정 업체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네, 검사님들 오늘 출연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소박한 바람이라고 하면 제가 신울보다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문 검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조금이나마 이 방송을 보시고 국민들께서 일부 건실하지 못한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P2P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정보들만 이렇게 모아서 담아드렸습니다. P2P 바로 투자하지 말고 한 번 더 신중, 또 신중. 네,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보다 쉽고 또 보다 재밌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